남편의 서재, 그가 가장 아끼는 시계 보관함 아래에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추악한 배신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함께 들어 있었죠. 남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추적하던 거대 비리의 주범이었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완벽한 부부, 완벽한 가정을 지켜왔다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그의 여자를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릴 겁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감사보고서이자 가장 차가운 복수극의 서막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른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감사원 소속 법의학 감사 전문가 한지원. 제 이름 앞에는 늘 그런 서늘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수조원이 오가는 국책사업 속에서 숨겨진 비리와 거짓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감정 따윈 사치였고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직관만이 제 무기였으니까요.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는 세계에서 저는 최고의 전문가로 통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유일한 안식처가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 강철중이었습니다. 철중은 누가 봐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KL 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자 그룹의 온갖 굳은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통했죠. 위험한 일과 가까운 그였지만 제 앞에서는 늘 다정했고 바쁜 제 스케줄과 잦은 야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부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 완벽했던 관계의 균열이 시작된 건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어요. 제가 KL그룹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투 시스템 이카루스 윙 개발 사업의 감사팀장으로 임명된 직후부터였죠. 이카루스 윙은 대한민국의 영공을 책임질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그 뒤에는 핵심 기술 유출과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철옹성 같은 KL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죠. 이번 감사는 감사원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원아, 이카루스 윙 감사라니.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남편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줬지만 그날 이후 그의 행동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잦아진 의문의 외출과 늦어지는 귀가. 처음에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KL그룹의 해결사인 그 역시 이번 감사 때문에 받을 압박이 상당할 테니까요.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얼굴이 상했어. 아냐, 괜찮아. 그냥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당신이야말로 몸부터 챙겨. 이카루스 윙,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는 늘 다정하게 저를 걱정했지만 언젠가부터 제 감사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진행됐어? 핵심 기술 자료에 접근했어? 군 쪽 라인에서 압박은 없어? 처음엔 단순한 걱정이겠거니 했지만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마치 제 감사의 허점을 찾으려는 사람처럼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건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그가 차고 안쪽의 개인 창고로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방음 처리된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아니, 아직 특이사항 없어. 내가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 응, 그래. K테크 쪽 자료는 완벽하게 처리한 거 확실하지? 알았어. 그림자들도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해.
짧은 통화가 끝나고 돌아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묻은 기름때와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을. 제 안의 감사관으로서의 본능이 적색 경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K테크는 무엇이며 그림자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남편은 나 모르게 저런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려야만 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났습니다. 그의 늦은 귀가, 잦은 외박, 제 일에 대한 과도한 관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 하지만 애써 의심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강철중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니까. 이건 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예민함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완벽했던 우리의 세계에 제 손으로 균열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니라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요. 진실은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감사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이카루스 윙 프로젝트의 서류들은 말 그대로 철옹성이었어요. 수십 명의 감사팀이 몇 주간 밤낮으로 매달렸지만 결정적인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대비해 수년간 치밀하게 모든 것을 설계해 온 게 분명했습니다. 팀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포기하자는 말이 나오기 직전이었죠.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의문스럽게 파산한 협력업체 K테크의 흔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K테크는 혁신적인 스텔스 기술을 보유했지만 개발 막바지에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고 모든 기술과 자료는 KL그룹의 헐값으로 인수된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M&A 성공 사례였죠. 하지만 제 직감은 그 파산이 의도된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K테크의 자네를 쫓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급한 용무로 지방에 내려간다고 했어요. 텅 빈 집, 싸늘한 공기만이 저를 맞았습니다. 샤워를 하려고 남편의 서재를 지나치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아끼는 시계 보관함. 그런데 그게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닫으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관함 아래 비밀 공간에 들어있는 것은 시계가 아닌 낯선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철중의 두 번째 휴대폰. 영화에서나 보던 현실에서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열어야 할까? 열면 돌이킬 수 없는 걸 보게 될지도 몰라.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한지원이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는 게 제 숙명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 4자리를 누르라는 창이 떴습니다. 뭘까? 그의 생일? 내 생일? 아니면 결혼기념일? 홀린 듯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찰칵! 야속하게도 너무나 쉽게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메신저 앱에는 나의 여왕님이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미러들, 남편이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복종적인 말투,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들이 담긴 사진과 영상들. 최고급 펜트하우스, 프라이빗 요트, 그리고 남편의 차 안.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여자를 경배하듯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해. 이 여자는 누구일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진과 메시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사진 속 여자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수없이 봤던 얼굴.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재계를 지배하는 철의 여인. KL그룹의 총수, 대표이사 윤서희. 제가 지금 목숨 걸고 감사를 진행 중인 바로 그 회사의 대표. 남편의 불륜 상대는 제가 쫓던 거대 비리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남편의 의문스러운 외출과 비밀 통화, 제 감사에 대한 집요한 관심까지. 그는 저를 사랑해서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 윤서희를 지키기 위해 저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감사팀장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윤서희와 공모해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동시에 그들의 범죄를 가려줄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였던 셈이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다 따지고 두 사람의 파멸을 빌어야 하나? 아니, 그건 너무 한지원답지 못했어요. 그건 패배자들이나 하는 감정적인 대응일 뿐. 저는 한지원이었습니다. 감정 대신 증거로 말하고 분노 대신 논리로 상대를 파괴하는 사람. 남편 강철중과 그의 주인 윤서희. 그들은 제 인생과 자존심 그리고 제가 신념처럼 여겼던 정의라는 가치까지 한꺼번에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가장 날카로운 칼, 감사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국가의 예산을 지키기 위한 공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건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죠. 저는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에 있던 모든 자료를 제 개인 보안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사진, 음성 메시지, 심지어 은밀한 약속들이 담긴 스케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이제 그 상자 안의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완벽한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역할이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죠. 자기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네. 내가 뭐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말해. 남편은 제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았죠. 아니야, 지원아. 그냥 이카루스 윙 감사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할 뿐이야. 그의 위선을 마주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더욱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연기해도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안도감이 곧 절망으로 바뀔 테니까. 저는 집에서는 현모양처, 감사실에서는 얼음 마녀를 오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두 종류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KL그룹의 공식 감사 자료,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빼낸 강철중과 윤서희의 내밀한 기록들. 저는 두 파일을 밤낮으로 대조하며 분석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암호를 해독하듯이요. 그러다 마침내 두 파일이 만나는 결정적인 접점을 찾아냈습니다. 팀장님, K테크 파산 직전 거액의 개발 자문료가 지급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급처는 스위스에 있는 RS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입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RS 인베스트먼트. 남편의 휴대폰 속 윤서희와의 대화에서 몇 번 등장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희 RS 쪽 자금은 어떻게 됐어? 문제없이 처리한 거 맞아? 철중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돈은 온전히 여왕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K테크의 파산은 위장이었고 그들은 이카루스 윙의 개발비를 RS 인베스트먼트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의 실소유주는 바로 윤서희와 그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한 내 남편 강철중이었죠. 그는 단순한 불륜남이나 조력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방산 비리의 설계자이자 핵심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강철중과 윤서희 두 사람을 단순한 불륜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라는 쇠고랑으로 함께 묶는 것. 그러려면 그들이 공범이라는 걸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욱 교묘하게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심한 척 말을 던졌죠. 여보, 혹시 RS 인베스트먼트라고 들어봤어? 오늘 감사 자료 보다가 나온 이름인데 K테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순간 와인을 따르던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차갑게 빛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RS? 아니, 처음 듣는데. 스위스에 있는 투자 회사인가? 워낙 거래처가 많아서 내가 다 알지는 못해.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차고의 비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리 그의 서재 환풍구에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모든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지원이가 RS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묻더군요. 아니, 일단 모르는 척 둘러댔습니다만 불안합니다.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게 분명합니다. 진정해, 철중 씨. 아직 증거를 잡은 건 아닐 거야. 그냥 떠보는 거겠지. 당신만 평소처럼 행동하면 문제없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하지만 만약 지원이가 더 파고들면 어떡합니까? 우리 관계까지 알게 되면.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설사 모든 게 밝혀져도 내가 막을 거야. 당신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 테니 걱정 말고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녹음된 윤서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 그렇게 믿고 있어야지.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자가 추락할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강철중이 이 범죄의 설계자임을 입증할 물증. 저는 남편의 서재,
그가 가장 아끼는 고서적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있을 터. 저는 그의 지문을 복제하고 며칠 밤낮으로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비밀번호 조합을 유추해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오후, 저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카루스 윙의 모든 비자금 흐름과 계좌 정보가 담긴 암호화된 USB 형태의 비공개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모든 수익은 옥좌에 바친다는 문구와 함께 강철중과 윤서희의 서명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터뜨릴 가장 극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 손안에 들린 이 USB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뒤틀린 충성과 한 여자의 탐욕이 빚어낸 괴물이었고, 동시에 그 괴물을 단칼에 베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복수가 아니에요.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감사관으로서의 제 마지막 임무였죠. 디데이는 KL그룹의 이카루스 윙 출정식 날로 정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 윤서희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바로 그날, 그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쥔 칼날을 눈치챈 걸까요? 출정식을 며칠 앞두고 상상조차 못한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감사원 한지원 팀장, 경쟁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아침 뉴스 속보에 나온 건 제 얼굴이었습니다. 검찰이 들이닥쳐 제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고 제 차 트렁크에서 5만 달러가 든 돈 봉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한지원 팀장은 이카루스 윙 프로젝트의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누군가 제 차에 돈을 넣어놓고 신고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제 남편 강철중의 솜씨였어요. 그가 저를 국가 기밀을 팔아먹은 부패 공무원으로 만들어 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죠. 감사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내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팀장, 이게 다 사실인가? 정말 돈을 받았나? 아닙니다. 명백한 함정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 이 상태로는 당신을 믿어줄 수가 없어.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에서 손떼.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조직마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저를 바라보는 강철중을 보았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넌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인생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손에 모든 증거를 쥐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저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평소 KL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호랑이라 불리는 박진우 부장검사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부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것은 한 개인의 복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을 썩게 하는 거대한 암 덩어리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며칠 후 저는 박 부장검사와 비밀리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철중과 윤서희의 관계가 담긴 자료,
RS 인베스트먼트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 그리고 그들의 서명이 담긴 비공개 장부가 들어있는 USB까지, 마지막으로 강철중이 저에게 뇌물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림자들에게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보고를 듣는 내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던 박 부장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전체를 기만한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폭탄이 되겠군. 한지원 씨, 당신의 무죄는 내가 보장하지. 대신 이 일의 마무리는 당신 손으로 직접 끝내게. 검찰은 비밀리에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저에 대한 체포는 위장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카루스 윙 출정식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플랫이 세례를 받으며 입장한 윤서인은 마치 여왕 같았죠. 제 남편 강철중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모든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죠.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윤서희가 대통령 옆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이카루스 윙의 힘찬 날갯짓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양옆에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강철중과 윤서희가 펜트하우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RS 인베스트먼트의 계좌 내역과 수천억 원의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비밀 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철중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했던 통화 내용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이가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야 해. 차 트렁크에 넣어둬.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끝내는 거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단상 위에 윤서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강철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행사장 문이 열리며 박진우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서희 씨, 강철중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및 무고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차가운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제야 수사관들 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강철중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비명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가장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날의 출정식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카루스 게이트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고 윤서희와 강철중의 추악한 민낯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죠. 강철중은 법정에서까지 저를 복수심에 눈이 먼 아내로 몰아가려 발악했지만 재판부의 분노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윤서희와 강철중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돈과 권력은 결국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저에게 끼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인정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제 상처를 전부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건 그들에게 내리는 법적,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감사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의 누명은 벗겨졌고 저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저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독했던 싸움을 끝내고 이제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위자료의 일부로 공익재단 진실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거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법적 싸움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진실을 손에 쥐고도 외로운 싸움을 하는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른 마녀라 불렸던 저는 이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아요. 가끔 길을 걷다 문득 완벽하다고 믿었던 지난 결혼 생활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 기억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시간은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인함과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진실을 찾고 정의를 위해 싸웁니다. 다만 이제는 차가운 법정이나 회계장부가 아닌 상처 입은 사람들의 눈을 마주보며 그들의 편에 서서 싸웁니다. 남편과 그의 여자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되돌아보고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햇살 아래에서 제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부당한 일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요.